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일단 늦어가지고 뭐 박수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변명은 저기 형식적으로 해야 돼요. 변명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너무 죄송한데, 예, 정치하는 엄마들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고 지금 상근자가 뭐 1.5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말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하루 8시간 아니고 뭐 7시간,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2명의 엄마가 매일 출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정기총회 하니까 막 영수증 찾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일단 온갖 일을 다 하느라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이 4시 강연을 제가 망각했다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어느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이따 뵈어라고 카톡 저기 웃으시는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막 으악 해가지고 제가 3시 12분에 네 이렇게 카톡 보낼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은 저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냥 잠바 입고 막 이렇게 뛰어온 거라서 변명이 아니라 결국 다 제 잘못인데 하여튼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어린 애기도 키우고 있고 친정엄마도 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모로 정신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좀 가엾게 봐주시고 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 오늘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와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얼마나 다 관심 있으실지 잘 모르겠고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꼭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영유아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 엄마 아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연령대가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비리 문제만 사실 다루는 건 아니고 문어발식, 백화점식 안 하는 것이 다 합니다. 아이들 길러보신 여기 선생님들이시라면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 부조리와 끊임없이 맞닥뜨리시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대로 다니던 회사에서 거의 이렇게 비자발적인 막 사직을 해야 하고 여성의 경우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걸 뭐 친정엄마, 시부모님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구책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또 뭐 돈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육이나 유아교육 부분이 또 정부에서 이런 공공의 영역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다고 그 유치원에서는 좋은 것만 먹이고 안전하게만 보살피느냐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에 사실 나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이렇게 보면 25개 구 중에 구마다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분담금은 뭐 기준이라든가 상한선 이런 게 없거든요. 어린이집은 좀 지자체별로 매년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상한선을 정합니다. 인상률도 정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고 소위요. 그래서 뭐 목동같이 뭐 강서 양천 쪽이나 뭐 강남 쪽은 더 비싸죠. 50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60, 70, 80 가면 이제 엄마들이 이럴 거면 내가 30만 좀 더 보태서 영어 유치원 보내지. 그래서 월 110, 120이 되고 그래서 유치원 비용이 대학교보다 비싸다. 이런 말이 거짓이 아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보다는 저도 이렇게 막 형편이 시민사회 활동가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받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알파가 아주 소문자 알파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대신 이제 저희는 최저임금 위반 안 되고 뭐 쓸 수 있는 연할자 쓰고 뭐 육아에 관련된 이런 것들 배려는 확실히 받지만 손에 쥐는 돈이 너무너무 쥐꼬리이고 저희는 뭐 남편도 이렇게 거의 마찬가지라서 그냥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너무 보내고 싶어요.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는 좀 싸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정말 한 달에 1, 2만 원 정말 실비 뭐 아이들이 딸기 체험 간다 어디 밭에 간다 그러면 그 차비 몇천 원 내는 게 다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대한민국에 3세짜리 국민이고 4세짜리 국민이고 5세짜리 국민인데 어떤 아이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아이는 15,000원이면 되고 우리가 보이는 숫자 뒤에 이 제도는 뭘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만 원 들인 아이가 100배 행복하고 100배 좋은 걸 먹는 게 아닌데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일단 뭐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많이 이렇게 받는 것이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발레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좀 선행학습들을 더 잘해주는 거는 있겠지만 학부모 등급이 많았던 어린 유치원에서도 뭐 포도 3알 아니면 뭐 꿀떡 하나고 뭐 더 하나 더 달라 그러면 한 사람에 하나에 그렇고 아이들 타박하고 그러니까 일단 먹을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굶어서 죽지만 않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못하죠. 초등학교들은 다 핸드폰 있잖아요. 찍어서 부모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 아이들이 또 어떤 국가의 관리 감독의 부재랄까? 어떤 이런 허점 때문에 피해보기 제일 좋죠. 자기의 권리라든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 못하니까. 그래서 치매 병원에서도 어르신들이 낫고 이런 사건, 이번에 뭐 치매 요양병원 뭐 학대 사건 이런 게 나잖아요. 자기 권리를 제대로 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1차적인 피해 대상이에요. 뭐 중증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하고 아시겠지만 그 일들은 다 언젠가 우리 일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만 아닐 것 같죠. 내 아이들이 맞았는지 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말 안 하는 경우. 정말 어디가 꺾어져서 멍이 들어서야 CCTV를 보면은 막 올라타 있고 선생님이 애기한테 낮잠 안 잔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경악스럽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들이 뭐 유치원만 하진 않는데 아기 낳고 직장 관둔 분들도 많고 직장에서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는데 막 사는 게 막 너무너무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들, 특히 엄마들의 노동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아니죠. 같은 비중으로 아이들의 인권인데 뭐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아까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최근엔 또 스쿨미트 문제를 열심히 다뤄보고 있습니다. 뭐 유명인들의 미트 운동은 그래도 언론에서 한 번 더 주목하고 심석희, 서지연 해가면서 또 고은 시인 관련돼서 최영미 시인도 이번에 어저께 좋은 재판 결과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스쿨미트에 대해서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정말 가져주십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미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미투고 언론에서 관심 갖지 않고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기사화되는 어떤 패턴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너 전 나오게 해줄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니까 현재 아이들이 SNS에 스쿨미트를 했겠죠. 남성 선생님이 여성 학생에게 그런 얘기하고 나 돈 많아 뭐 어디로 따라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유치원을 다뤄보면 저는 국회에 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만 4년을 했거든요. 환경문제,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국회에 처음 일할 때부터 애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육아에 관련된 일은 제 삶에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은 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했고 저는 아이를 조금 늦게 낳아서 39에 낳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에는 뭐 약간 뭐 제일 관심 청년의 뭐 비정규직 문제 가장 좀 관심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환경 문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저도 안 하던 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자기가 겪으니까 이렇게 싸워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노위만 있다 보니까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하고 뭐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 문제를 했지만 저희가 막 교육단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 문제만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유치원 비리 다루면서 이 교육 당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교육부 장관이 17개 시도교육청을 제대로 그러니까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치고 다 민선교육감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감이 각 시도의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민성 교육감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교육감 뭐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의 그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느껴졌고요. 또 그 제가 좀 저기 찍고 있으니까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상당히 조심하게 되는데 저 진짜 약간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착하고 순해서 순박해서 이렇게 잘 못했는데 어쨌든 혹시 약간 그렇죠. 제가 어떻게 다 정답만 말하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것만 말하니까 또 틀린 게 있다면 나중에 질의응답이라든가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교육당국의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가 문제 생겼을 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그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전국에 150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구마다 있지 않고 한 13개 정도 있어서 몇 개 구씩 관할로 갖고 있거든요. 하면은 그 교육지원청이 그 뭐 3개 내지 4개 구에 있는 학교라던가 유치원까지 이렇게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민원이 생기면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계 어떤 그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또 자기 흔히 쓰는 말로 수장이라 하죠. 자기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조희영 교육감이 우리 입장에서 뜨내기겠죠. 4년이고 8년이고 하다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긴 거예요. 자기가 생명력이 너무 하고 지역의 뭐 유치원 원장 경우에는 같이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김영란법 전에는 추석 설날에 뭐 약소하지만 묵직한 것도 받고 뭐 떨어지면 부식 커피 믹스 사다 주고 이런 사이인 겁니다. 전국에 4천여 개의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의 모임에 이렇게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온갖 선거에 그 역사가 깊은 선거 조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린이집안 한 어총이 있고 유치원 한 유총이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경우에 유치원 하나 세웠는데 뭐 60억도 든다 70억도 된다 그래요. 뭐 예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안 그러겠지만 최근에 세우려면 왜냐하면 건물도 내 건물이어야 되고 땅도 내 땅이어야 되거든요. 유치원은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전세해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본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 원장쯤 되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유지, 뭐 토호,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이 느낌.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같은 데 보면 저희를 상당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소에 자기 밑으로 보고 있던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우리는. 애기 엄마 단체잖아요. 반대로 돈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마트에서는 아우 고객님 해가지고 왕 취급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내가 아이를 보내고 거기에 분명히 내가 돈을 내지만 늘 학교가 똑같잖아요. 초중고에 우리 아이가 막 밑보이면 안 되고 아유 감히 어떻게 선생님 말씀에 하긴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의 이 잘못된 어떤 위계가 모든 만학의 좀 근원이에요. 교장과 평교사 사이의 그 잘못된 위계,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와 하여튼 여기에 있는 그 잘못된 위계 같은 게 정말 문제의 어떤 그 좀 근본 본질 같은 것인데 뭐 민주시민교육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그죠? 학생일지언정 어릴지언정 누구일지언정 평등한데 그런 어떤 그 평등에 기반한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어쨌든 그 사교육만 문제도 아니고 입시만 문제도 아니고 교육기간을 그렇게 오래 거쳐왔는데 내가 정말 인간답게 자라나고 어떤 인간을 기르는 교육인간의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교육은 뭐 이렇게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떤 입시 제도에 대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긴 시간을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 자신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려면 학교 안에 학생끼리만 평등하라고 하면은 평등이 교육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쉽죠, 그죠?
교사 간에 평등하고 여성 교사, 남성 교사 간에 평등하고 교장과 교사 사이에 평등하고 특히 교사와 또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 요새는 그 뭐죠? 급식실에 계신 선생님들서부터 교직원 사이에도 교사가 아니면 또 똑같은 사람인데 아래로 보죠. 요 아래로 보는 거. 학교 안에 그런 불평등과 위계로 차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뭐 평등하게 해라는 게 주입식으로 교육이 안 되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이야기가 3000%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장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이사장님들을 늘 이렇게 좀 떠받들어 드렸죠. 하고 예,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또 우리가 여기 많이 계신 유명인분들 특히 정치인분들 떠받들어 드리고 있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치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아유, 근데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배드민턴 1년 치고 2년 치고 3년 치면 어렵지만은 5년 치고 6년 치고 그럼 날잖아요. 일반인들도.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의원님 오셨어요. 그냥 우리 평생 인내야지 또 먹고 반말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와주시니까 보니까 좋네요. 더 좋아 보이시네 이러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뭔지 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제가 어떻게 잘 알게요? 저도 그런 적이 다 있죠. 저희 지역구에 뭐 정치인이나 만날 때 제가 의원일 때 말고 저도 살면서 4년 의원이지 그거 빼고는 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청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만나면 이 저절로 굽혀지는 이건 오래 학습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계속 연습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데 저희가 뭐 예컨대 유아교육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보통 수천 명, 뭐 수백 명은 쉽게 오고요. 근데 저희는 애기 들쳤고 저희는 많아야 10명 옵니다. 보통 3, 4명. 하고 뭐 토론회 가면은 학부모의 어떤 뭐 대표성 그래도 학부모 단체가 특히 영유아 부모 단체가 저희밖에 지금은 그 뚜렷이 없어서 저희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 이렇게 저는 또 잘 안 가고 저희 회원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데 뭐 네가 뭔데 뭐 그렇게 발언 중에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을 평소에 얼마나 낮추어 보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간접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시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만 막 뭐 쭉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그 관악 바보주막 이러는 장소에 와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저도 없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냥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 만들면서 가졌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얘기 그냥 제 마음 같은 거 특히 국회에서 4년 겪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랑 또 하나 이제 들어주시면 약간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 부탁 이런 청탁 이런 하나 또 하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엄마들만 정치하냐 등등 뭐 왜 정치냐 그잖아요. 뭐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시민 모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왜 정치하는 엄마들은 저렇게 정치를 전면에 해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팽배한 정치 혐오인데 저런 회원도 안 모일 것이고 불편해서 왜 정치를 얘기했냐라고 하는데 저희 시작할 때요 제가 뭐랄까 국회 4년간의 경험 플러스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는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을 잘하고 우리 삶,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 놓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뭐 사실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럼 좋은 정치인이란 누군가 라는 거에 대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할 사람, 뭐 문재인, 노무현,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뽑아놓으면 낫긴 해요, 그죠? 그 전보다 낫긴 해요, 확실히. 근데 나를 위한 정치를 생각했을 때는 피부에 와닿고 이렇게 전율이 돋는 이런 변화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국회에 가서 국회에 있는 300명을 몇 면이 그래도 가까이 이렇게 봤더니 제가 뭐 여기저기 글을 많이는 아니고 좀 썼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시작할 때 41억이고 2년 지나서 재조사했을 때 4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따박따박 다들 모은 거죠. 1년에 1억씩 딴 데 안 쓰고. 그런 건지 무슨 다른 뭐 한 건지 다른 기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그 41억이라는 숫자가? 그 중에 뭐 다 그렇진 않아요. 김병관 의원 같이 수천억 가진 분들 빼면은 조금 또 떨어지긴 하는데 41억보다는. 근데 김병관 의원 들어보셨어요? 그 분당 쪽. 지금 유명하시다. 네. 네. 청년 실업가고 본인은 흑수저였는데 이제 무슨 게임 회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철수도 누구도 뭐 하여튼 기록을 누르고 아니 안철수. 네 어쨌든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가장 그 재산이 규모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셨나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의 청년위원장까지 하셨죠. 끝났습니까? 장경태님으로 바뀌었는가? 하여튼 네 누군가 바뀌었죠. 네. 저는 김병관 의원님을 많이 본 적도 없고 그 전부터도 알던 분도 아닌데 만나봤더니 좋은 분은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정치는 청년 정치도 아니고 청년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전혀 몰라요. 나도 그분 모르겠고 그분도 나 몰라요. 근데 우리 국회에 김병관 의원 잘못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국회에 그런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못 바꿔요. 단기적으로. 근데 제가 정치하는 엄마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라는 이름도 사실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드러내는 명칭은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면 엄마지 사회적으로 모든 엄마는 아줌마죠. 우리 엄마만 막 이쁘고 고맙고 내가 제일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는 그 고마운 엄마요. 저도 제가 애 낳기 전에는 우리 엄마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는데 낳고 나고 이렇게 개고생하니까 이제서야 막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전에는 엄마가 뭐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저의 불효마저도 정치적인 문제더라고요. 제가 불효녀인 이유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아주 사회학자들은 멋지게 재생산 노동이라 해요. 하니까 가족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살고 일하러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가치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엄마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술도 없어야 되고 못 배워도 되고 이런 일 같잖아요. 하고 너무 뭐라 그러지? 그게 안 돼. 무슨 모래성처럼 설거지 아침에 한번 쌓이면 없어지고 점심에 한번 쌓이면 없어지고 저녁에 한번 쌓이면 없어지고 무슨 자동차 제조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뭐가 쌓이지가 않잖아요. 이걸 했다가 어디서 월급 통장에 꽂히는 것도 없잖아요. 하니까 이 노동, 우리 뭐 돌봄이나 살림의 노동이라고 하고 뭐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회적으로 낮추어 왔죠. 엄마, 엄마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나도 우리 엄마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엄마를 존경했느냐 한다면 저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오지 않았더라고요. 낮추어는 봤어. 난 우리 엄마 같이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우리 엄마 같이 안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빼빠져 기른 이런 일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다가 제가 낳고 보니까 제가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나, 이거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엄마들은 아줌마라 그러면서 낮춰봐 이러면서 이제 저는 하는 거죠. 아마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 자신의 어떤 권리의식 같은 것도 바뀌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봄이나 살림의 노동을 낮추어 보는 게 있잖아요. 엄마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인정 못 받아요. 노인 돌봄이 그러니까 어르신 저는 뭐 돌봄이 도우미 이런 표현 정말 싫고 그냥 그 뭐 요양사 이런 말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중증장애인 뭐 활동보조인 뭐 이런 뭐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노동권이 안 좋아요. 특히 일단 그 급여 면에서 너무 낮고요. 그래서 50대 이상 여성들이 재취업할 때 좀 많이 이 분야에 오시는 것 같아요. 하고 직업교육하고 새로 일하기 이런 센터 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요. 뭐 베이비시터 쪽 일이라던가 가사도움 일이라던가 뭐 노인, 장애인, 환자, 또 환자도 이제 가족이 24시간 옆에 못 있을 경우에 간병인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안내를 해요. 근데 저희 단체 정관 전문을 언젠가 제가 뭐 좀 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은 남의 손을 빌어야 살잖아요. 적어도 태어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먹을 거 챙기기 전까지는 누군가 먹여줘야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노동이잖아요. 이 살림이라는 거, 돌본다는 거. 하고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천년만년 저렇게 막 사실 줄 알았더니 입원도 하시고 막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셔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그럼 내 김치는 누가 해주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도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하고, 저희 어머니는 또 뭐 이렇게 그 전에 편찮으신 적이 없어서 제가 더 막 안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한 게 아니라 아예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시니까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도 이제 치매가 많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요양병원을 이제 막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막 요양병원에서 사고 났다니까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폭행 사건 난 게 국공립 시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말은 국공립인데 다 위탁 방식이거든요. 직영이 아니라 국공립 뭐 요양병원, 뭐 치매병원이라고 해도 저요 손들면은 지자체에서 평가해서 그럼 여기가 이번에 그러면 관악구 구립 요양병원 하라고 민간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서 영리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위탁받았을 때 나는 사회에 공헌하게 싸지 않습니다. 위탁받고 그럼 난 여기서 또 얼마를 남겨먹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지 부분의 근본은 복지를 다 이렇게 말만 국공립인데 이렇게 위탁 방식에 사실상은 영리를 추구하게끔 해놓는 거가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이런 특히 복지 영역을 가정에서 다 하지 않잖아요. 저 어릴 때 생각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구 치매 어르신이 있는데 어디 기관에 보냈다고 막 뒤에서 자식들 폐륜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손가락질 한다면 요새는 되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비해 보면 이제는 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떠나서 저는 약간 좋은 쪽으로 봐요. 왜냐면 가정 내에서 했을 때 또 가족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 가족에서 한 사람한테 엄청 집중됐죠. 역시 또 엄마인데. 근데 요새는 그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가정 내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뭐 옛날 말로 노처녀, 지금까지 했던 비혼인데 결혼 안 한 딸이 있으면 거기가 1순위더라고요. 뭐든지. 부모 모시고 여행도 결혼 안 한 딸이 하고, 부모님 편찮으셔서 그 딸이 하고, 그 다음 맏며느리. 옛날엔 맏며느리가 1등이었잖아요. 이 순위에서. 하니까 나는 뭐 결혼하면 피곤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하고, 여성들한테 어쨌든 한국은
뭐 맨날 명절 때도 누구는 먹고 누구는 치우고 누구는 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혼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 100세 시대에 이 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또 나의 문제가 돼요. 하고 그것도 다 지났어.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문제가 없어. 그럼 나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비혼이야. 누군가 나를 돌봐야 돼. 우리 착한 조카가 돌봐줄까? 말도 안 돼. 복지 문제에 다들 천착하잖아, 진짜로. 그리고 이제 생존이나 또는 복지의 비용의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만 내주면 이런 게 아니라. 유치원 비리 문제나 이번에 뭐 치매 요양병원 사태나 이런 거 존엄하게 1초라도 존엄하게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뭐 치매 걸리면 난 속 편하지 뭐. 내가 치매 걸리면 난 모를 텐데 뭐 그냥 맨날 수면제 먹어도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주 강인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치매 걸리고 내 스스로 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산송장처럼 살고 싶지 않죠. 하고 병원장한테 두드려 맞기는 싫죠. 누구도. 치매 걸려도 때리면 아프고 고통은 느끼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요놈의 복지가 민영화된 것이 제가 유치원 문제, 어린이집 문제랑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 유치원이 위탁 방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들이 그 원장의 직원 이런 지위가 아니에요. 교육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그래도 국공립 유치원 원장도 거기서 자기가 어쨌든 그 제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권위를 갖겠죠. 재앙적 권위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나머지 사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사 수완이 좋은 민간 어린이집 이런 원장님들이 지자체에서 공모 났을 때 해가지고 위탁받고 한단 말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국공립이고 뭐 좀 좋은 게 있다면 이제 좀 늦게까지 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한테 좋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결국 거기서 영리 추구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것들은 바뀌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교육 이런 공공적 영역들을 국가에서 복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막 예산만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산을 또 결국 그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은 이런 원장들이 또 그 안에서 많이 이 국가 재정을 가져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더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서 같은 비용에, 그러니까 세금 낭비도 막고 가는 그 서비스 이용하는 우리들도 마음 놓고 좀 가고 부모님도 마음 놓고 보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치매 병원에서 뭐 학대했다 그러고 그 원장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개인의 미친 문제로 보지 마시고 결국 정치의 문제더라.